야구장 사업이 약 3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용기를 사용한 지. 3개월 동안 진행했던 내용들과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좀 준비했을 때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 배경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찾아온 일상인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서울시 생활 폐기물 통계 자료이고요. 19년 이후로 계속해서 플라스틱 발생량과 1인당 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도 예외는 아니고요. 전국 스포츠 시설의 폐기물 발생량이 1년에 한 42만 톤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야구장에서는 3,400톤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야구장, 잠실야구장에서는 86톤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스포츠 시설 중에서 야구장이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22년도부터 시범 사업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잠실야구장에서 이제 밑에 사진 보시면은 22년도에는 이 I4의 다용기를 사용을 했었고요. 23년도에는 원샷 용기를 다용기를 시범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사용 결과 다용기는 22만 개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었고 사용할 수 있고, 종량제 봉투는 75리터 기준으로 382장이 감소해서 이 야구장 안에서의 다용기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들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에 본격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여러 업체들과 함께 협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진 가운데 보시면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님이시고요. 저희 협회장님도 계십니다.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도입 과정입니다. 저희 자활센터에서 이 야구장 사업을 전체로 맡게 진행이 되었고요. 세 군데 자활센터 세척사업단에서 35명의 자활근로 주민분들이 직접 세척사업 및 수거 배송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야구장 안에서도 다용기를 배분하거나 회수함을 관리할 인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저희 서울광역자의 광역자활기업으로 있는 청소광역자활기업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였던 사업 참여 기간이고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 협력체 운영과 행정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다용기 사용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지금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람코 코리아에서는 이 잠실야구장 사업을 위해서 지정 후원을 통해서 50만 달러 후원을 해주셨어요. 연기 제작과 세척 사업 수행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셨고, 잠실야구장을 연구를 하는 두 개의 구단에서도 다용기 사업을 위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모제푸드에서 잠실야구장의 푸드코트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다용기 도입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용기 사업 수행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 다용기 관리 파트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50만 달러의 후원금을 통해서 다용기 제작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색상에 나름 많은 신경을 들였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앞에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서울시 색상이고요. 올해 색상인 스카이 코랄 색상을 이용해서 용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제에서 원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원샷 용기 또한 다용기로 포함되어서 다용기 세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컵 3종이고요. 16온즈, 20온즈, 24온즈 3종, 그리고 용기 3종도 500cc 원형, 600cc 사각, 800cc 원형 용기입니다. 컵이랑 용기를 제작할 때도 사전에 이제 아모제 담당자님과 논의를 통해서 직접 야구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기들의 사이즈를 맞춰서 직접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RFID 칩을 통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사실 다용기를 사용했을 때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이 다용기는 과연 몇 번을 쓰여지냐, 이 다용 컵 하나가 진짜로 여러 번이 쓰여지고 있는 게 맞냐 라는 질문들이 항상 따라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쓰여지고 버려질 거면 오히려 그냥 일회용컵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항상 있었고, 다용기 많이 쓰입니다라고 했을 때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용기마다 칩을 다 장착을 했고요. 이 핸디 리더기를 통해서 칩을 인식을 하면 자동적으로 전산 시스템에 이 용기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구장에 들어갈 때 한번 인식을 하고 세척장에서 인식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사용하는 걸로 데이터가 구축이 되고요. 이걸 계속 누적하게 되다 보면 이 용기 하나마다의 그 주민번호라고 하죠. 개별 코드들을 부여해놔서 이 용기 하나가 정말로 몇 번이 쓰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작하는데 조금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앞으로 다용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사업 때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실제로 데이터들이 누적이 돼서
어느 날에 용기가 몇 개가 들어갔고 어느 날에 용기가 몇 개가 회수가 됐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용기 세척 파트고요. 순서대로 저희가 다용기 회수함에 이렇게 반납된 용기들을 새벽에 분류 작업들을 통해서 야구장 한 곳에 비닐봉투에 담아서 모아둡니다. 그러면 세척사업단이 아침 일찍 와서 이 용기들을 차량에 실어서 세척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주민분들이 세척장으로 매일매일 출근을 하셔서 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코워싱 세척 프로세스에 맞춰서 애벌 분림부터 고온, 고압 세척, 살균 소독까지 거치고 ATP 오염도 검사를 통해서 이 용기가 깨끗하게 세척이 되었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다시 포장을 해서 야구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 다용기 보급 파트고요. 다용기 발주 시스템을 또 저희가 만들었어요. 푸드코트마다 사용하는 용기들이 다르고 사용량 또한 다릅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유선이나 이렇게 온라인 카톡상으로 받기에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온라인 채널을 구축을 하고 푸드코트마다 개별 아이디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주분들이 헷갈리시지 않도록 사용하기로 합의된 용기만 딱 주문할 수 있도록 딱 제한을 걸어두고 매일 이제 경기 전날에 주문하시도록 하고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매일 아침에 발주량들을 확인하고 이 용도에 맞춰서 야구장으로 다용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일매일 들어가는 다용기이고요. 저희가 야구장 안에 이렇게 세척사업단에서 매일 박스로 쌓아둡니다. 그러면 실제 배분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배분은 보통 평일 경기가 한 6시 반 정도에 시작이 되는데 관객 입장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야구장 안에 푸드코트를 오픈 준비하시는 분들과 직원분들만 있어서 내부에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0박스, 80박스씩 들어가다 보니 개별적으로 나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배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코트들은 1루와 3루, 2층과 3층 이렇게 곳곳에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배분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용기 회수함 관리 부분이고요. 저희가 야구장에 맞는 용기 색상과 동일한 회수함을 직접 맞춤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쓰레기통이 놓여져 있는 곳 옆에 배치를 했고요. 야구장 안에 20개 배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 자활 기업 분들과 외부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홍보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다용기 반납함에 버려주세요라는 조끼도 입으시고 피켓도 들고 초반에 이제 홍보들이 잘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직접 야구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잘 버려주세요 캠페인과 회수함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 진행 현황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용기 사용 현황 파트고요. 야구장 내 38개 매장에서 지금 다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걸 어느 매장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를 아머제 과장님과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야구장 1층 부분은 밖에서 관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용기 회수 문제 때문에 1층은 뺐고요. 이제 2층 내부에만 다용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과 피자 브랜드들은 종이 박스 포장으로 나가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다용기 사용에서 좀 제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코트마다 모든 메뉴들을 다 다용기로 전환하지 못했고요. 이제 매장 조건에 맞춰서 다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용기로 안 되는 부분은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거나 일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이어트 컵으로 나가는 메뉴들은 맥주와 커피 등의 음료 그리고 어묵, 꼬치를 담아서 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용기는 떡볶이, 튀김, 만두, 국수 등 많은 양들을 기존보다 사용량들이 좀 많이 늘고 있어서요. 계속 새로운 메뉴들이 다용기로 좀 계속 접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일 평균 다용기 사용량입니다. 16온즈 컵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생맥주가 16온즈 컵에 담겨 나가다 보니 사용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평균 4,000개 정도가 야구장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4,000개는 아까 말씀드린 칩이 박혀있는 데이터 수치입니다. 그래서 칩이 박혀있지 않는 뚜껑 종류와 원심 용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하루에 6,000개 내지 7,000개 정도가 지금 야구장 안에서 다용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기별 사용 비중은 자료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용기 회수율 이 사업 초기에 좀 홍보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60%, 70% 초반이 나왔었는데 이제 관객들은 한 오시던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되고 이게 문화들이 좀 퍼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80% 초반에서 중반대까지
회수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야구장 회수함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가 회수함을 경기장 안에 20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통 옆과 그 음식물 쓰레기가 버릴 수 있는 곳 옆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회수함마다 이제 번호를 부착해서 저희가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용기 색상과 회수율 색상을 맞춰서 관객들이 잘 버릴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회수함이 안에 쓰레기통이 들어가 있는데 꽉 찬 경우에 이제 내부 비닐봉투만 교체하면 다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제 회수함 배치도이고요. 구단과 협조를 통해서 위치들을 다 확인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회수함 관리 파트입니다. 회수함이 야구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관객들이 이동 동선에 따라서 몰리는 곳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없는 곳도 있고 수시로 갈아줘야 되는 곳들도 있는데 이제 배치 인력들을 인원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또 순회 인력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유동 인구들이 많은 곳들은 순회 인력이 더 자주 방문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요. 야구장이 항상 경기 끝나면 모든 관객들이 한 번에 몰려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분리수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진 보시면 옆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관객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 저희 자활기업에서 마지막으로 분리수거 자활기를 골라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소업체에서 새벽에 마지막 분리 작업을 할 때도 저희 다용기들을 골라서 분리 배출을 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점입니다. 잠실야구장과 관련된 좀 특이사항들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잠실야구장은 거의 홈구장으로 쓰는 구단이 2개 있습니다. 외주와 두산이 같이 홈구장을 쓰고 있다 보니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이 경기를 진행이 됩니다. 광주의 경우에 기아가 외부로 원정을 나가게 되면 광주구장은 경기가 없습니다. 근데 잠실구장 같은 경우에 한 구단이 나가면 나머지 구단이 경기를 계속 치르기 때문에 다른 구장에 비해 경기 수가 2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관객 동원율과 관객 경기장 만석 규모도 가장 높기 때문에 잠실야구장에서 많은 용기들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는 광주구장이 관객 동원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실야구장의 모든 용기가 다용기가 아니고 외부에서 포장할 수 있는 용기들이 다 반입이 되다 보니까 다용기와 일회용기들이 섞여서 지금 나오는 상황들 때문에 분리수거에 좀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운영시 고려사항이고요. 경기장 공간 활용에 대한 사전 논의가 길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푸드코트와 그리고 구단별로 이제 포토카드를 만들 수 있는 그 기계를 놓는 공간, 유니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구단마다 배치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된 공간에 저희가 놓고 싶은 곳에 쓰레기 회수함을 놔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활용되어지는 공간이고 이쪽은 또 광고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공간이고 이렇게 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함의 규격과 숫자를 정할 때 야구장에서 많은 논의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용기 보관 장소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데 아까 제가 처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매일매일 용기가 들어가는 게 사실 야구장 안에 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많은 용기들을 넣어두고 필요한 수량만 거기 채워놓고 나가는 형태가 되면 되는데 그런 잠실야구장에 좀 여유 공간들이 없다 보니 매일매일 발주 수량에 맞춰서 용기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광주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공간들이 협조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주시면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구장 계약 주체의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들도 그렇고요. 야구장에 기존에 청소하시던 업체가 있으세요? 다용기 말고 이제 일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시고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그 업무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리수거도 포함해서 야구장 회수함 관리 이런 것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좀 조율을 통해서 업무들을 분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기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합니다. 야구장 안에서 다용기 전환이 가능한 용기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저희 위험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합니다. 떡볶이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저희도 좀 초반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떡볶이 양념들이 좀 세다 보니까 위험이 생기더라고요. PP 소재이기 때문에 위험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좀 위험이 강하게 생기는 용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용기들의 좀 디테일을 바꾸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위험을 좀 막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미리 해야 되고요.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옆에 탄천이라고 좀 이렇게 개천 같은 게 있다 보니 날벌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기 만들 때 이제 뚜껑이 완벽하게 닫히진 않더라도 덮여야 된다. 그래야 벌레들이 들어가면 막을 수 있다 해서 용기마다 뚜껑들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뉴별로 사용량 체크를 통해서 뭐 발주 수량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사실 이 마지막 의견은 세척사업단에서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해서 좀 집어넣었습니다. 떡볶이나 삼겹살 기름 때문에 세척하시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애벌 세척할 때 이제 물에 풀어야 되는데 떡볶이 한번 들어가면 잠깐 쓰고 물을 또 계속 바꿔야 되는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 이런 것들도 세척사업단들과 의견을 공유해서 메뉴 선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양한 사용에 대해서 아구장 광중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진들이 이제 LG와 두산에서 준비해 주신 홍보 영상들입니다. 전광판에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정말 필요한 건 이 다용기와 다용기 회수함 그리고 다용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위한 잠실야구장 다용기 이 말보다 이렇게 버려주세요. 야구장 용기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좀 적극 좀 직관적인 이런 홍보들이 필요한데 사실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초반에 좀 이제 그 협약 일정과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 홍보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왔는데 다용기를 사용한다는데 어떤 게 다용기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이거를 집에 가서 또 쓰라는 건지 어디에 버리라는 건지를 좀 초반에 인식들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회수율이 좀 낮게 나온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 사전에 시민 대상 홍보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제어 및 질의응답으로 담아놓긴 했는데 이제 3개월 다음 주면 3개월이 되거든요.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네, 정말 힘듭니다. 네, 정말 저 거의 하루에 막 전화기만 붙잡고 한 40통, 50통씩 전화를 초반에 받았던 것 같고요. 야구장은 주말에도 경기를 하잖아요. 주말에도 옆에 애기 안고 있고 옆에 핸드폰 들고 있고 네,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았었는데 초반에 이제 많은 언론사들과 그 환경단체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 보도자료들, 뭐 촬영 이런 것도 요청을 하시고 하는데 안 좋은 부분들만 많이 보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야구장은 항상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그게 항상 새벽에 치워지는 과정을 원래 그래왔던 건데 지금 항상 안 돼왔던 것들만 강조가 되다 보니 다이어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것 같고 괜히 저희 잘못인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기간을 여유 있게 두시고 시민 홍보와 사전 준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신다면 제가 겪었던 힘듦은 덜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진행을 준비하시다가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차 사실 처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 이제 1차 자원순환 포럼에 개발원 사례를 좀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사례 제목은 저희가 작년에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 발전 대회 공모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현재 자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례를 저희가 공모에 제출을 했고 그래서 우수 사례로 조금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와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해주신 그 이제 타 지역의 사례들을 조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원에 대한 소개는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표는 저희가 그 자활사업 인프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저희는 산하 공공기관이고 그리고 16개 이제 광역 단위의 지원 조직인 광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제 전국에 250개 지역자활센터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숙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본원은 이제 서울에 위치해 있고 연수원은 이제 충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양한 사업 중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 개발 및 지원의 파트에서 저희가 이제 신규 모델 개발 육성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의 일환으로 이제 자활 다용기 세척 사업을 좀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활 다용기 세척 사업을 이제 키워드 333이라는 제가 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KSDGs, 그러니까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3가지. 그러니까 1번, 이제 12번, 13번 과제에 조금 해당하는 과제라고 조금 봤고요. 그리고 긴밀한 세계의 협력 체계, 그러니까 중앙 단위의 한국자율복지개발원, 그리고 이제 16개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250개 지역자활센터라는
그 전국 단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 협력 체계를 좀 갖추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사업 모델 선정부터 23년도까지 좀 체계적으로 3년짜리 계획을 중장기적인 이제 계획을 세워서 본 사례를 진행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발표에서 조금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빈곤층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21년도에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좀 자활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었고요. 그 전문가 자문이나 이제 선정을 통해서 22년도부터 이제 본 사업을 좀 집중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활사업이라는 게 좀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재활이라고, 또 이제 장애인 일자리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단순 노동, 그러니까 뭐 이제 부업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단순 업종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조금 위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순히 복지 수혜자가 아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역할을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발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에도 이제 ESG 관련된 친환경 자활 사업을 개발하는 것들로 이제 전략 목표를 좀 넣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번, 12번, 13번은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 빈곤층 감소,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본 사업 자활센터 사업을 통해서 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사내 카페라든지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나 이제 공공기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내 오피스 컵이라든지 이제 행사장, 그리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원이 한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사업 모델을 선정하고 22년도에는 이제 체계 활성화라는 좀 키워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원에서 이제 지역자활센터 신규 사업을 할 때 이제 사업장 구축에 비용이 드는 것들을 조금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척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기 장비라든지 공사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예산이 좀 커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21년도 최초에는 5천만 원에서 23년도 2억 원까지 좀 점차 확산시켰고요. 22년도 한 해 동안은 이제 한 11억 정도의 이제 세척 사업장 구축하는데 좀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코워싱이라고 해서 이제 자활 세척 사업단 이제 공동 브랜드를 좀 런칭을 했고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현재 지역자활센터 사업장이 모두 뭐 에코워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60개 센터가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60개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건 조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곳들이나 기존의 브랜드가 없으셨던 곳들은 저희가 개발원에서 런칭한 에코워싱이라는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같이 전국적으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해였기 때문에 이제 업무 매뉴얼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위생에 대한 부분은 위생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표준화를 좀 진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NSF라고 하는 그 제3자 그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 환경 쪽 관련된 인증 업무나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이제 위생이 포커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이제 최초로 이제 NSF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식품위생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항목들을 좀 차용해가지고 저희만의 이제 위생을 관리하는 기준들을 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세척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제 위생 점검 그리고 컨설팅 부분을 매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제 작년에 다용기 위생 기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만들 때도 저희가 이제 자활에서 최초로 만든 이런 위생 가이드들을 기초 자료로 요청하셔서 활용해서 좀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저희가 규모 있는 좀 사업 모델을 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하는 광역 단위의 사업 지원, 그리고 이제 22년과 마찬가지로 좀 지역자활센터가 신규 사업장을 만드실 때 사업장 구축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을 좀 지원했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은 저희가 이제 개발원, 그리고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협회, 그리고 전국의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들과 함께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이제 역량도 기르고 서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보 교류, 그리고 이제 같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활사업 특성상 조금 참여자분들이 자주 교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숙련됐다 싶으면 또 나가시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분들에 대한 이제 직무 교육을 조금 상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직무 가이드북 그리고 직무 동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좀 배포하는 업무를 좀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서울광역자활센터하고 협업으로 좀 돌봄 영역의 도시락들을 조금 다용기로 하는 시범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포스코 이제 3자 협약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제가 그때 다용기 보급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앙부처 간에 조금 협력을 조금 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대외적인 작업들도 좀 같이 진행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사례입니다.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작년에 지역자활센터 세척사업장 이제 전체 운영하고 계신 센터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 실적 조사를 좀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다 담지 못했지만 이제 공공 영역에서 했던 사업들, 그리고 장례식장 대상으로 했던 사업들, 그리고 지역 축제 대상으로 했던 사업들 쭉 대표적인 것들만 좀 나열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좀 대표적인 사례로 좀 2개 지역 정도를 좀 대표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강원도 춘천지역자활센터의 이제 에코싱 춘천점 사례입니다. 사업장 규모는 약 74평 정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연간 한 19명 정도의 취약계층 참여자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 축제 진행 사례는 이제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한 15만 명 정도가 방문하신 축제였는데 제가 여기 수치를 깜빡하고 못 넣었는데 약 3만 개 정도 다용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 춘천 마라톤, 원래 이제 마라톤 하면 뛰어가다 보면 이제 일회용 물컵으로 마시고 거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을 조금 10,000개를 이제 다용 컵으로 좀 진행을 한 사례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추천점 뒤에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좀 주요 사례로 선정한 이유 자체가 이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조금 이 사업들을 운영하고 계신 곳들을 대표 사례로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춘천시 자원순환과부터 해서 이제 춘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춘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제 둘의 생협이라던가 이제 지역 내에 있는 환경공단 같은 이제 공공기관까지 같이 협력 체계를 만들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지역 내 다양한 협력 단위와 이제 연계를 통해서 이제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리고 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역자활센터가 자체적으로 축제를 이렇게 발굴하고 연계하고 영업하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이런 협력 단위들과 축제를 연계받아서 진행을 하고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우수한 사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그 대구 북구 사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 83평 규모의 사업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22명의 취약계층 참여자분들이 여기 사업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축제와 기관 사례인데요. 대구 북구 떡볶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만 명 정도가 방문하셨고, 이제 여기서 다용기 사용량은 한 4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수성구 드란틀 푸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개 정도만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먼저 해보셨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제 다용기들을 이제 지역자활센터에서 세척하셨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대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사내 카페들을 이제 다용컵을 렌탈해드리고 그 고객들이 쓰신 거를 수거해서 다시 세척해서 가져가드리는 업무들을 이제 대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예산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조금 후원받은 예산들을 통해서 축제 용기를 어느 정도 상당량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것들을 직접 렌탈까지 같이 하면서 좀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우수 사례로 저희가 뽑은 이유도 이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북부청 이제 지자체부터 이제 동단위 주민센터 그리고 이제 뭐 문화센터 그리고 뭐 동분여회까지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축제들을 유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자활이 잘 할 수 있는 이제 세척 부분과 이제 지역사회 인프라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에 대한 연계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타 사례는 저희가 개발원에서 좀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도 같이 지원한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넣었는데요. 이제 겨울 시즌이 되면은 서울시청 광장에 스케이트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래 전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 보시면은 일회용품으로 나가던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전환할 수 있도록 개발원에서 좀 다용기를 좀 일부 지원 같이 했고요. 그래서 스케이트장 매점 운영 총괄을 이제 광역자활센터에서 하시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자활기업과 지역자활센터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셨고 저희가 사업 지원을 위해서 좀 용기를 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3만 개 정도의 일회용품이 절감됐다. 서울시청 매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린 사례인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돌봄 SOS 도시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분들에게 이제 배달 서비스를 가는 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간 62만씩 중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24만씩 정도를 수행하시는데 이 부분에도 저희가 이제 광역하고 협조해가지고 약 16,000씩 정도의 다용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원래 일회용품으로 나갈 때는 국그릇, 이렇게 반찬그릇 이런 것처럼 2개, 3개, 뭐 이제 최대 4개까지의 일회용품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16,000씩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3개, 4개 이제 보수적으로 곱하더라도 이제 5만 개 정도의 일회용품을 줄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총괄적인 사업 운영은 광역자활센터에서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자활기업과 지역자활센터가 협업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 용기 같은 경우에는 돌봄 도시락용으로 만들긴 했지만 좀 튼튼하게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순천시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이 모델을 예비군 훈련장에 나가는 그 도시락들을 이 용기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의 성과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따른 수치들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자활사업 참여자분들의 수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21년도에는 이 본 사업에 250명, 69명 정도가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22년도부터는 대폭 증가해가지고 754명, 그리고 23년도에는 1168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약계층분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저희가 옆에 평균 수치를 비교한 거는 평균 13.5명이라는 거는 제가 지역자활센터 전체 사업단을 봤을 때 연간 평균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13.5명이십니다. 한 개 사업단당.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본 세척 사업단만 놓고 봤을 때는 연간 평균적으로 18.8명이 참여하셨다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활근로 사업단보다도 더 많은 취약계층 분들의 고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희가 정리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12번 이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입니다. 이 다용기 세척 사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지역자활센터 세척장에서 세척된 다용기가 이제 약 2천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성과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제 뭐 한 100만 kg 정도의 탄소를 절감했다고 저희가 이제 가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소나무로 대부분 많이 이렇게 환산해서 외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약 11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효과를 이제 전국에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창출해내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민간 세척 사업자분들도 굉장히 현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신데
대부분 어쨌든 수익을 발생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위주로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이제 근데 저희 자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250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 세척 시설을 좀 전국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라는 좀 강점이 있고요. 어쨌든 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인프라가 이 세척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활센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이건 그 개발원의 계획을 일부 넣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3년간 조금 세척 사업단을 활성화하고 표준화하고 뭐 위생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표준화를 조금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면은 이제 향후에는 이제 자활 사업 중에서도 이 사업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친환경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커피박이라든지 이제 제자원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그걸 각각 사업단에서 현재 하고 계신데, 추후에는 어쨌든 다용기 세척 사업단과 함께 이제 조금 확장해서 유기적으로 이제 협력해가지고 하는 좀 그런 구조를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 인프라 내에서 다용기의 생산부터 사용, 폐기, 그리고 재자원화까지 하는 이걸 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자활 인프라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번 연도에 하는 신규 사업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 이제 다용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자활 센터가 다용기를 같이 이제 렌탈을 하면서 세척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 자활 센터 이제 특정 거점 공간에 다용기를 보급해드리고, 그 보급되어 있는 다용기들을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자활 센터들이 필요할 때 가져다가 쓰셨다가 축제를 소화하시고 다시 반납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유용기, 그 말 그대로 쉐어할 수 있는 용기들을 보급하는 사업을 이번 연도에 개발원에서 2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축제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근데 사실 이게 다용기 축제를 진행하려면 다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용기를 만들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 지역 자활센터가 그것들을 다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원에서 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향후 과제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세척 사업장이 좀 밑에 표를 보시면 제가 분류해 놓은 기준은 이제 전국에 있는 사업장 중에 평수를 기준으로 조금 소형, 중형, 대형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60평 이하의 그 작은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물론 사업장이 작다고 해서 세척력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캐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하루 소화 가능한 최대 물량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어쨌든 취약계층 분들의 작업 환경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 사업장의 크기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광주에도 지금 7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다 좀 소형 사업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이유 자체가 임대료라든지 지역자활센터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작은 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시로 들면은 지자체에서 자체 대형 세척장을 건립하고 그거를 이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지역 내에 있는 취약계층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질도 올리고 지역 내에 있는 환경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뭐 제도적 지원 부분인데요. 이제 지자체 공공기관 뭐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익성을 띠고 있는 자활 사업의 특성을 좀 고려했을 때 이제 지자체라든지 이제 공공기관이 발주를 내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자활센터가 우선 선정된다던가 아니면 가점을 준다던가 혹은 이제 지정 위탁을 하는 그런 방식의 조금 제도적인 지원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 축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규모 있는 사업은 아무래도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경쟁 입찰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광주에 있지도 않은 민간 업체가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그 사업을 위탁받고 그걸 이제 지역자활센터에 전화해서 이제 세척만 해달라 하는 식의 좀 그런 악순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선 위원장 토론 있겠는데요. 시간은 오후에서 7분 사이에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요약해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딱 요약하자면 어렵다라고 딱 단어가 생각이 나거든요. 아까 발표하면서 얘기하셨죠. 예. 어렵고 힘들다라고. 아마 이 사례가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쉽지 않는 서울에서 이런 그 사례 중에서 그걸 우리가 개선해서 우리 광주는 좀 더 쉬운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쉬운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광주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행정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행정에서는 좀 오셨는가요? 안 오셨죠? 행정에서 안 오셨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환경부에 지금 하는 일을 보고 상당히 분노를 많이 느끼는데 지금 민간 진영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쓰레기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도 소각장을 쉽게 하지 못하고 지금 갈등 문제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는 지금 일회용품 정책에 대해 지금 후퇴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정부인가 그래서 국민들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준비하고 해왔던 것을 어느 순간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없던 일로 후퇴시켜버리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해야 되고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될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아까 이제 인사만 하면서 잠깐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광주도 이제 이 소각장 문제에 들었으면 어느 곳이 선정되든지 간에 그건 아무튼 반대하고 아마 농성하고 시위하고 할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사회적 합의로 좀 풀어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선 이제 시민운동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쓰레기에 대해서 아무튼 줄여내고 발생량 줄이고 재활용률 높여서 어쨌든 양을 줄여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진영에서 하고 있는 활동 제가 잠깐 기록에는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6차 의제 안에 내용하고 그다음 우리 자원순환 협의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행정에서는 안 왔는데 시가 지금 현재 다용 정책, 다용기 사용 정책하고 그다음에 5개 구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6차 의제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실천 사업으로 현재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 사업을 현재 크로고 공사단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 세계 사업하고 현재 특별 사업으로 종이팩을 구하는 우리 학교 프로젝트 실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엊그저께 MOU 맺고 시작이 됐거든요. 현재 이제 자원순환 협의체 사업으로는 다양하게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그 대학생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자원순환 활동 관련된 지역사회 활동 소개하고 자원순환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서 캠페인 활동 등 한 12명의 좀 청년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지금 현재 광주 자활하고 협업을 통해서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해설사 양성 과정 했고 그 다음에 광주의 쓰담쓰담 캠페인이라고 하는 22개 팀 480명이 현재 참여해서 길거리를 달리면서 줍기를 한다든지 그걸 활동사진을 올려서 현재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진영에서 어쨌든 다양하게 현재 시민들 홍보라든지 참여 운동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그 광주시와 5개 구청도 나름대로 구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확산되지는 않고 상당히 이제 미진하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 청사 내를 중심으로 근처에 있는 카페 14개소하고 협약을 해서 현재 그 일회용 다회용 컵 사용 운동을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광산 자원에서 지금 현재 수거해서 세척하고 배송 이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축제라든지 행사에 지금 다회용기를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4천만 원 정도 현재 세워가지고 지금 시범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5개 구 중에서 이제 동구하고 서구, 남구 세 군데는 좀 비슷하게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좀 특이할 점은 동구가 올해 있는 충장축제에 다회용기를 지금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한 1억 정도 지금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민 여러분들 충장축제 가셨을 때에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로 좀 사용할 수 있는 행사가 아마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우리 북구의 주순일 의원이 좀 안 오셨는데, 북구가 지금 가장 아마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자료상으로 현재 지금. 그래서 북구가 아마 실적도 강처조하고, 그래서 계획도 지금 아마 없고 예산도 없고 전혀. 그래서 아마 그 북구의 차원에서 뭔가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광산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다회용기 관련해서 상당히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민간 단체하고 세척하는 업체하고 광산구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MOU를 체결해서 현재 광산구 다회용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현재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 행사에 제공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모든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지금 한 상당히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좋아서 아마 다른 지금 구에서까지 지금 빌리러 와가지고 이게 수요에 비해서 좀 공급이 딸려가지고 아마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좀 빨리 이제 컵뿐만 아니라 일반 행사에 필요한 뭐 접시, 수제 젓가락부터서 이런 것을 좀 소규모적으로라도 좀 실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다른 구도 준비하고 있는 구들이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어쨌든 간에 시민들은 상당히 다회용기를 빌려서 사용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지금 현재 해주는 것들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현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가 내년에 지금 계획은 없지만은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북구 부분을 얘기했던 것은 북구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뭐 홍보라든지 뭐 해설사 양성 같은 거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이제 실제로 대안을 마련해 주는 운동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아까 서울시 사례 중에서 저는 이제 핵심이 제가 여기에 좀 보니까 오타 같은데 회수율이 64%라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70% 아마 최근에 막 80% 정도. 저는 핵심이 회수율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용기를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게 다시 돌아오는 게 회수율이. 그래서 특히 이제 기아 챔피언스 필드 같은 경우는 야구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넓고. 거기에 이제 반납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거기에 반납 장소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는가. 그래서 그 부분하고 서울시하고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 이제 그 시중에서 이제 일반 사원은 일회용품하고 섞여 있을 때 그 분리해내는 과정. 그래서 이 해수일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교육과 홍보, 그 다음에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아니고는 저는 배워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 이후에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장소 부분, 해수할 장소, 경기장 안에 이제 쉽지 않겠죠. 다 광고판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광고판 가지고 놔두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 해수할 장소를 어떻게 잘 선택할 거냐 하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어쨌든 시민 지정에서는 홍보와 교육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잘 짤 것이냐. 그래서 올해 아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을 좀 제대로 보고, 그다음에 좀 홍보 활동도 저희들이 올해부터서라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이렇게 내년부터 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와 교육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번 해보고 아이고 안 되겠네 그리고 누가 책임지는 주체 단체가 없어져 본다든지 해버렸을 때, 아까 다른 사례도 보니까는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행정의 지원 없이는 상당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그다음에 관심, 이게 상당히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저는 우리의 광주에 지금 현안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자원 해수시설 소각장 문제를 좀 같이 풀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쓰레기를 한번 줄여보는 데까지 줄여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그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그걸 어디 장소에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 만드는 곳에는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래서 이런 어쨌든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서울시가 어쨌든 간에 이런 대형 경기장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고, 서울시에 어쨌든 간에 앞서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가 내년에 아무튼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았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충분히 선거의 가능성도 있고, 그동안 광주에 이제 그런 자원 해설사라든지 양성 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면 잘하고 한번 같이 협업해서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은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 동구의 충장 축제를 한번 제가 봐보시기 바래요. 충장 축제 갈 때 될 수 있으면 이 다용기 사용하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내면 내년에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소기업에서 지금 6차 의제로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부분, 아마 이제 자원순환 영역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에 따른 5개 구별 현재 다용기 활성화,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를 하기 위한 여러 지금 여건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기아 챔피언스 빌드의 서울 사례처럼 적용하려고 했었을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제 회수율을 높이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이제 이 다회용기를 쓰자고 하는 게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계속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다회용기가 잘 사용이 원활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말씀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포럼에서 저도 이제 잠실야구장의 다회용기 적용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듣게 돼서 참 좋았고, 이후에 또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했었던 2가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조사 결과를 앞으로 좀 우리가 참고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광주 축제 행사 일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10월 축제가 정말 많이 열리는 시기죠. 10월에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39곳의 축제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실태, 그리고 분리배출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혼합배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결과가 안타깝게도 39곳의 행사장 모두에서 일회용품이 당연히 사용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리고 생수병 같은 경우에는 87%가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먹거리 부스를 가지고 있는 부스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식기류의 발견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행사장에 분리배출함이 설치된 곳이 13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32% 정도인데 시민들이 이런 일회용품을 설사 사용하더라도 분리배출을 하고 싶을 때 분리배출을 할 수 없는 행사장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지점입니다. 또 혼합배출이 당연히 분리배출함이 없기 때문에 또 발생을 했는데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함께 버려진 경우들도 많이 나타났고요. 절반 이상이 혼합배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안 좋은 것들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또 좋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두 가지 사례, 이제 우남동과 첨단의 이제 마을 축제 같아요. 이런 축제에서 이 일회용품이 아주 약간 발견됐긴 했지만 먹거리 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또 설거지 시설을 별도로 마련했었고요. 또 현수막 짜투리를 사용한 테이블 등 이 재활용 제품들을 사용하는 모습들로 이제 시민들의 인식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광주에 이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그런 기반들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조례가 뭐 별도의 벌칙 구정이나 구체적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대형 축제를 공고를 했을 때 이 공고에 이제 용역 업체가 들어올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항이 들어가거나 실제로 일회용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구입 대신에 지금 기반을 마련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센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소개가 되었던 자활센터도 그렇고요. 또 장애인 근로시설인 카리타스 근로시설 같은 이런 곳들이 이미 있는데 이런 곳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품 구입이 아니라 세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기아 챔피언스필드 경기장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작년 여름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7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뭐 일회용컵 2만 개, 빨대 5천 개 등등등 이렇게 나왔지만 이 결과가 사실 정말 축소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저희가 실제 조사원들이 일일이 이렇게 세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또 쓰레기가 모이는 지점들이 또 다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수치였습니다. 근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광주시가 기아 타이거즈와 이 친환경 야구장 조성을 위한 협약을 진행을 했었고 몇 개 이제 음식점과 했던 것이 다회용기를 가져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10% 할인이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0% 할인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이 불과 3%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그런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알리는 지점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 조사에서 이제 일회용 컵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고 또 할인제도 인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민 홍보 활동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시민들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야구장 내 일회용품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많이 이제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다회용품으로 교체하는 점에 대해서도 거의 90%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잠실 경기장의 사례처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이런 다회용기 사업이 좀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내년 내후년 길게 보셔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의 홍보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존의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이것을 홍보하는 것에도 광주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연구지원사업과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임은채입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곳은 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그 일회용품 사용을 좀 감량해보자라는 그것 취지로 했는데, 저는 솔직히 기아 구장에 가본 적이 신 구장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신문 기사나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좀 심각하다는 것을 좀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광주 구장 같은 경우는 교통도 불편하고 먹거리가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또 주차장도 협소해서 찾는 관객들이 좀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재활용을 위한 다회용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다회용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우수한 업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에서 세계 축제에 대한 다회용기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광역 자활이 되셨으면 좋았을 거지만 이제 형편상 참여하지 못하시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는 다회용품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 불편함, 그 다음에 업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는 회수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랑 같이 배출되다 보니까 계속 활용돼야 될 자원이 일회용으로 똑같이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가장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장소, 공간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광주 구장을 이용하는 관객들 이야기를 들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 나가다 보니까 거의 사람에 쓸려서 나가는 형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시 수거하는 거에 대한 인력과 또 그러니까 배출함이 여러 곳에 포진되어 있어야 되고, 대부분 각자 객석에다가 버리고 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다면, 또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각자 가져온 자리, 드시고 난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어디다 하지 말고, 그래서 인력을 이제 이제 좀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또 모아서 가져가시기도 하겠지만, 배출이 잘 되는 시스템을 좀 그 근거리에 배출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또 구단 차원에서는 지금 기아가 지금 잘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기아 굿즈, 전 잘 모르지만 이런 응원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음에도 좋은 시도로 종이 응원봉을 사용을 했지만 결국은 그게 일회성이니까 쓰레기로 다시 배출되고, 또 그걸 한 번 더 사용하겠다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오히려 종이로 분리배출할 수도 없는 쓰레기를 더 양산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크로플이라는 그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영구적으로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응원봉이나 이런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그런 장식이지만 관객들은 또 흥을 돋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걸 친환경 제품으로 할 수 있고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에서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즘 이것도 지금 굉장히 스타벅스 하면 굉장히 여행 가방 하나도 서로 받으려고 굉장히 열을 올리잖아요. 구단 측에서도 본인들의 다회용 키트를 차라리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관객으로 오실 때는 그걸 활용해서 음료나 아니면 음식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방편도 좀 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니까 내가 이 다회용기, 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습관들이 다회용기 사업이 많이 확산되었을 때는 더 참여율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야구장뿐만이 아니라, 야구장은 일정 기간에만 경기가 일어나는 거지만 지금 광주에서 가장 문제는 지금 쓰레기를 줄이는 건데, 장례식장에 다 일회용 넘쳐난 그 일회용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다회용기를 도입하고 싶어도 장례식장 업주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광주에서 이제 서울은 장례식장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광주시에서도 장례식장이 앞서서 그런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제도와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배달음식. 지금 서울에서 배달음식이나 뭐 여기오나 배달민족 이런 쪽에 다회용기 사업을 접목을 해서 시민단체에서 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짜장면집도 중국집도 지금 다 일회용으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잘 하고 있었던 그런 음식점들도 지금은 다 일회용으로 다 교체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회용기가 잘 정착이 되려면 가장 우려되는 건 시민 입장에서는 위생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 다회용기 세척 위생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그려서 같이 수록을 해놨는데 진짜 고생해서 그 가이드라인 만드시는데 협조하신 분이 옆에 계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가이드라인 자체가 그 지역에 딱 맞지는 않기 때문에 광주도 광주만의 광주의 향토 음식이 다르고 그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광주에 맞는 것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또 그 축제에서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지 않기 위한 축제용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든 어떤 예산으로 하든 그것들은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불문하고 모두가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모두가 함께 쉽게 안전하게 깨끗하게 빠르고 쉽게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정착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광주 실정에 맞게 또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바라보면서 저의 말씀은 이 기록된 걸로 좀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환경단체나 또는 여러 전문가들의 시선보다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입장으로 토론문도 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실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북구입니다. 그런데 발표하실 때 북구 쪽에 가장 예산이나 시스템도 부족하다 하는 말씀에 뜨끔했고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제가 북구 마을 그 네트워크의 또 운영위원장이다 보니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있구나. 실은 제가 북구에서 이런 자원순환 얘기를 할 때 아주 자신있게 우리 북구는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6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예산도 되어 있고 마을마다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은근히 좀 자랑을 해야겠다 했는데 하지만 우리 북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놓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역에 100% 뭐 예산이나 관심이 쏘여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도 그 중요한 자리이고 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에 대한 새로운 또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북구로 가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다회용기에 대한 또 에너지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문은요, 그 별첨 제일 뒤에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처음에 별첨 앞에 이렇게 봤는데 제 토론문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자, 제가 토론문 위주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토론문과 그 다르게 지금 그림이 한 장이 있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그림이 뭐냐면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다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활동을 하면서 또는 생활하면서 느껴지는 커다란 문제점인 거거든요. 마을의 문제점, 시대의 문제점, 또 지구적인 문제점, 환경적인 문제점. 하지만 이 코끼리는 항상 이 크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점점 자라고 커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이용기
같은 경우도 모든 축제나 행사를 할 때 일회용품을 쓰면서 환경을 관심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그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걸 보면 항상 그 부채감을 느끼고 굉장히 미안한 부담감을 항상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라나고 있는 코끼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시하고 코끼리를 밖으로 꺼낼 수 있으면 꺼내야 하고 또 방을 키워서 그 코끼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들, 더 이상 코끼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넣었고요. 다회용기에서 하면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불편함이었어요. 다회용기의 불편함. 세척을 해야 됩니다. 축제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그 자리에서 씻어서 다시 또 제공을 해야 하는 거. 그리고 또 많은 그릇을 또 가져와야 되고 끝나고 나면 다시 갖다 줘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 보니 알면서도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대단한 인식이 높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험으로 의해서 우연찮게 광산구에 있는 시민생활환경회의 를 알게 되면서부터 저의 모든 축제나 다회용기 이용에 있어서의 그 생각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은 끝나고 나서 다 씻어서 갖다 드렸어야 됐어요. 그거 불편했지만 우리 학부모들하고 얘기해서 씻어서 갖다 주자 했는데 지금 작년인가? 안 씻고 그냥 갖다 준다 했더니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조금만 생각을 바뀌어도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 가지고 오고 가져다 주는 불편함은 있어도 그 자리에서 씻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왔더니 더 좋은 시스템을 봤습니다. 컵에 과일까지 담아서 그것도 지원 사업에 간식비 4,000원을 딱 맞춰가지고 음료까지 해서 5,000원 해서 있다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일반 주민총회 같은 데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의 토론문 앞쪽 부분은 뭐 탄소 중립이나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들은 뭐 굳이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세척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수도시설 또는 뭐 씻기 위한 도구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제반되는 시설들이 본인들의 의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런 것이 구비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대여를 해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시설들이 좀 행사장이나 현장 곳곳에 좀 갖춰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어떤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회용기 사례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학부모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그 탄소 중립 저희 마을 동행 축제에서도 한번 시범을 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저기 허승희 대표님하고 이번에 우리가 쓰레기 없는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쓰레기가 나오는 제품들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 특히 현수막 같은 것도 직접 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사용되는 물품들도 이왕이면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했는데 이게 될까? 했지만 끝나고 나서 보니 정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실행을 해봐야 한다는 거. 말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을 해보면 몸으로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광주 시민들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아까 최낙선 위원장님께서 내년에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가 북구 쪽에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고 마을 활동가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챔피언스 필드에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몫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시청을
포럼에 도착해서 제가 제 눈에 처음 들어온 게 쓰레기 투입으로 인해서 사용 중지한다라고 붙은 공유 텀블러 수거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최낙선 위원장님이 이제 시청 근처 카페 14개랑 협약해서 지금 다회용컵 공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회 쪽은 열려 있는데 시청 입구 쪽은 닫혀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고요. 시청이 멋지게 바뀌었다고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홍보 글이 올라오는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청사에 입주한 카페 위치가 바뀌면서 그 커뮤니티 공간에서 지금 대부분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숫자를 세어봤는데 18개 이상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었고 90% 이상이 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좌장으로 자리해주신 최지연 의원님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답답한 마음이 크지만 변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여기 90명 넘게 앉아있다는 거, 그거가 바로 희망일 것 같은데요.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국장님이 언급해 주셨듯이 지금 광주시랑 교육청 5개 자치구에서는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가 있습니다. 광주가 제일 처음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 제정 운동이 확산되었는데요. 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 일회용품 사용 제공 금지에서 시장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 시가 행세비를 지원하는 기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 제공을 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게 시행 계획이 만들어지지만 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이 공공기관이라고 했을 때 적용되는 기관은 총 45개 있고 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봉사공단, 출자 출연기관까지 해서 45개인데 여기 오늘 와 계신 문화재단도 해당이 되고요. 관광재단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광주에 얼마나 많은 축제나 이런 행사에 이런 것들을 권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공예산이 투입된 축제나 행사에 사전에 일회용품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대형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행사가 들어옵니다. 대행사가 들어올 때 지속가능한 축제나 아니면 친환경 축제, 일회용품 없는 축제에 대한 계획을 입찰 시부터 참여 기업에서 준비하고 발표하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농협 계약 시에도 과업지 시설 안에다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적극적으로 넣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 다양한 기획자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관련자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ESG 경영,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이런 키워드가 있어서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보통 매뉴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세요 체크리스트까지는 있는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컵을 대여해서 쓰세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필요한 거는 지역에 맞춤형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가 있는 가이드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여하는지 대여업체 정보, 연락처, 신청 방식, 가격 같은 것들이 다 오픈돼 있고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온라인 웹사이트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이거는 저희 이제 자원순환 협의체 차원에서 최낙선 위원장님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생각 들었던 게 이게 지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관점이 돼야 될까 아니면 다회용기 활성화 방안이 주제가 돼야 될까 여러 가지 이 고민이 좀 들었었는데요. 지역 일선에서 한 20여 년간 이 쓰레기 사업만 쭉 해왔었는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트랙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민의할 수 있는 단체나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이나 교육 홍보 활동 그리고 뭐 어차피 많은 시민들이 의식은 많이 개선됐어요. 쓰레기를 줄이자는 의식은 개선됐는데 실제 실천에 옮기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다회용기 사업 관련해서도 일단은 지속 가능성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속 가능하게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수익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제안서를 보면 이 수익에 대한 대부분의 방안은 없습니다, 실은. 그리고 자활 우리 사업단에서 많이 오셨는데
자활에서 생각하는 공공의 영역에서 초기 시작하는 지원되는 사업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지만 지역 내 충분한 인프라나 그런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사업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일단은 적절한 규제나 제도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자활사업하고 환경부 법으로 제정됐던 일용보증금 사업이 환경부에서 유예되고 거의 사분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단위 지자체의 몫으로 지금은 돌려서 자발적 협약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런 대안 없이 그대로 넘어가는 규제를 완화하는 형태로 가버리니까 실제 말로만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자 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도 경기도에서는 일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용컵을 줄이는 형태의 사업을 시범사업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에서도 이해 당사자들 모여서 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나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제 자활 기업에서 시작한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게 지금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실제 이 영세한 사업장에서 탈피해야 되고 그 정도의 인프라 규모를 갖춰야지만이 경쟁할 수 있고 시장에서 안착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동구 아까 청장축제 말씀하신 그 사실입니다. 제가 동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13개동 마을축제가 있어요. 주민총회라든가 그런 걸 지금 3개동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 모니터를 저희가 해서 결과 발표는 이제 환경연합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에서 아마 주시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공공예산을 투입해놓고도 대용기가 5개구에 있는 이렇게 동구를 볼 때 우리 친환경센터가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는 시 차원에서 그거는 알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동을 진행했는 산수일동 같은 경우는 음식을 안 하는 패스, 무소스 패스 있고 합동 같은 경우는 아예 식판 용기를 사버렸어요. 왜? 인자 환경이 이런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인자는 해야 되겠다. 모든 축제는 식판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목울마을 축제는 지원율동은 정말 예쁜 다영이 동구 다영이가 나왔어요. 근데 500개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은 많은데 그게 좀 수락한 게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시 청소행정과 차원에서 각 부별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자원사회 협의체에 같이 공유해서 마을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기획들을 같이 공유해서 가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뭐 야구장, 무항장 이러지 말고 동네에 누군가 하겠다 하면 그런 거를 서로 받아줘서 같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너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북구 행정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다회용기 컵과 그릇은 50개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에만 보유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지 않아 이게 과연 북구에 다회용기가 있을까 하는 이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모 의원이 저희들이 계속 다회용기를 광산에서 시민생활 환경에서 대여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안이 오셨어요. 왜 우리 북구는 다회용기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시스템을 마련해 봅시다 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주선일 의원님도 여기는 못 오셨지만 앞으로 다회용기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일용품 축제를 어떻게 없는 축제를 할 건지 한번 고민의 장을 마련해 보자
지금 제안이 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딱 어떤 생각을 먼저 들었냐 하면 북구에서 마을 공동체 학교들 지역에서 잘하고 있다면 행정과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잘하는 부분과 예산과 재정과 일자리를 같이 갈 건지 토론의 장을 먼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도 지금 지역 참여형 연구 모임으로 올해 사업비를 연구 모임 조금 받아가지고 그 광주 녹색 강사단과 동울마을 팀과 북구에서 일회용품 없는 축제 3곳을 선정해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교육 홍보를 좀 실시하여가지고 아까 그 김재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없는 축제 가이드라인 많아요. 그런데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은 없거든요. 제일 일반 주민들이 저한테 질의했던 게 뭐냐면 어디까지가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이것들을 안 해야 되는지 품목별 구분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나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과 그 다음에 축제 행사 시에 아예 홍보 자체를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런 홍보 문구와 정확한 모니터링을 좀 조사를 한다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좀 세 번째로 어떤 생각까지 같이 많이 드냐면 그 북구에서 지금 예산이 없는 것도 저도 알고 계속 제안하고 있지만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이 제안을 우리가 역으로 제안해가지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좀 노력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율도 높은 이유가 푸드코트 점주분들은 이제 일회용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비용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후원금으로 다용기가 제공되다 보니 점주분들 입장에서도 수입으로 바로 직결되는 거죠. 일회용기 비용이 세이브되고 세척 비용도 지금은 올해는 이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푸드코트 점주들도 저희가 뭘 요청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들을 더 찾으시는 거죠. 본인이 더 이 용기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더 사업들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부 자원 연계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활성화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원 없이 진행을 하게 되려면 푸드코트 점주분들도 비용 부담을 같이 하셔야 되시고 시에서도 그런 재정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회용 기저귀의 세척 사업 특성 자체가 어쨌든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위생 쪽으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다회용기더라도 장례식장 다회용기와 이제 영유아 대상으로 나가는 식판을 같은 라인에서 세척하는 것조차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이제 자활에서 하고 있는 세척장에서는 우선 제가 일회용 기저귀가 어떤 식으로 세척돼서 다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객의 이제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굉장한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일회용 대신에 다용기를 쓰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대접받는 기분이기도 하잖아요. 같은 음식이 담겨져 있는 용기가 일회용이냐 아니면 다회용이냐 또 아니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기본은 이색입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또 아니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그 소용이 되고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민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 빌드 지금 기아가 아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분위기를 같이 제안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 실은 이제 오늘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당위성과 함께 또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과 그 아마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광주 여건에 맞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토론자분과 이어서 코멘트 해주신 각계 또 전문가분들께서도 구체적인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광주형에 맞는 어떤 가이드를 좀 마련해서 실제 이제 이것을 적용하려고 했었을 때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을 주요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도와 또 아무리 규제가 만들어지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게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문철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몇 번 강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에서 협력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회용품 없는 축제 및 행사를 위한 광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 2시간여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관심 보여주시고 또 많은 의지도 표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관 함께 또 지역이 노력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